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큰데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2014년 1월 21일 화요일에 여러분과 만납니다. 1월도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 24일, 1월 25일이 토요일이고요. 24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날 12시부터 저희 또 조합원 모집 특별 생방송을 하죠. 모집 특별 생방송을 합니다. 이 4월 1일 TV 개국을 앞두고 3만은 확보를 하고 우리가 3만의 동지를 확보하고 출발을 해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3만이나 많아. 네. 우리가 생존하려면은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 달에 한 1,500분 정도의 조합원이 늘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평균 그 1인당 3구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1,500이니까 한 4,500에서 5,000구자 정도가 늘어야 네. 이게 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현재 3분의 2가 지난 이 시점에 한 850명 정도 이번 달에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750명, 650명이 모자랍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야 또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고 또 조합원 가입도 하시고 또 증좌도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방송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훌륭한 분을 또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있죠. 예. 누구죠? 정봉주? 지난해 정봉주는 이제 17대 때 국회를 했고 같은 정씨. 예. 만약에 저희가 시상식을 연말에 한다면은 최다 출연, 최다 알찬 인터뷰 이 대상을 하나 만들고 싶고요. 그렇다면 단연 우리 정청래 의원께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겸손한 국회의원, 일 잘하는 국회의원. 예. 제19대 국회 의정활동 우수원 8관왕에 빛나는 8관왕. 정청래입니다. 예.
사실 이거 우리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팔관왕. 예. 이거 벌써 공보물을 만드셨구나. 네. 자뻑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2 NGO 모니터단 선정, 그리고 2012 민주통합당 선정, 2012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 개발, 2013 법률 소비자 연맹, 2013 주간 경향 선정, 2013 한국 언론사 협회 선정, 2013 민주당 선정, 2013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 개발. 뭘 많아요. 우수 의원입니다. 이거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죠? 제가요. 예. 많이 바쁜 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더 바쁜 게 상 받으러 다니라고 더 바빴어요. 네. 아니 정청래 의원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거 돈 주고 하는 그런 망발을 하더니. 아니 근데 그 중에서요. 예. 제일 권위 있는 상이 예. 사실은 이제 국회 사무처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 제가 의원. 2번 연속 받았잖아요. 예. 이 연속. 그건 네. 400만 원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이. 돈을 준 게 아니라 돈을 받았구만. 네, 돈을 받았어요. 또 강창희 국회의장이 옆에 또 있네요, 보니까. 네. 예. 빈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정말 에이스 중에 에이스죠. 민주당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제가 본회의장 예. 100% 출석. 100% 출석. 그리고 제가 그 다짐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 마지막 관통이 하는 통과잖아요. 예. 찬반 투표는 한 건도 빠지지 말고 해야 되겠다. 딱 한 건 빠졌습니다. 화장실 급해서 갔다 오니까 끝나버렸어요? 하나가 끝났더라고. 그래서 예. 99.9%.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 300명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예. SNS 영향력 1위. 예. 옛날에 최재천 의원도 그 상당히 최재천 많이 밀렸어요 뒤로. 그래서 안 보여요 지금. 요즘 일을 잘 안 하시는구만. SNS는 바로 제 뒤에 있는 의원이 박지원, 박영선. 사실 박지원, 박영선. 작년에 양박이네. 네. 핵심적인 국정 현안이 바로 이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 아닙니까? 네. 야당 간사를 맡으신 분이 누구죠? 전데요. 하여튼 깔끔하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예. 특검을 해야지. 민주당을 대표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요즘 민주당 하면은 욕 먹어가지고 그제도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민주당 소속이라 해가지고 욕 많이 드셨습니다. 네. 예. 우리 정청래 의원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전국구라는 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좀 세팅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언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은 지금 이 민주당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엘리트 운동권 그리고 또 비주류 운동권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엘리트 운동권들이 하나의 기득권 세력화 되다 보니까 이 정치가 이지고잉하는 것이다. 이 진짜 실력 있는 비주류들이 이제 나설 때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청래, 최천 그리고 정봉주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팟캐스트를 만든다. 이거는 그 어떤 교섭단체보다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조언을 했어요. 그건 그래 안 됐잖아. 정봉주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뒤에 또 보니까 제가 물어봤죠. 정봉주 전 의원한테. 정청래 의원 어떻게 됐냐.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바쁜데 상 받으러 다니라고 더 바쁘다라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근데 저한테 제안을 안 했어요. 전화는 안 했고. 전화했다고 하던데. 딴 얘기만 했어요. 정봉주 전 의원은 저랑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랑 있으면 제 자체 발광 그 아우라 때문에 본인이 눈이 시려가지고 눈앞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안 보일 거예요. 사실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자가 발전하느라고 뭔가 좀 충돌이 있을 거야. 그거보다도 정봉주 전 의원 자체가 빛이 분산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 전국구 일에 그걸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제가 정봉주 의원을 격려해줬죠. 고생했다. 근데 나를 함부로 모시려고 하지 말고 1000만 다운로드가 됐을 때 안정적일 때 나한테 덜 미안할 때 그때 나를 모셔라. 그러면 그때 내가 나갈 것을 고민해 보겠다. 나간다가 아니라 출연료 있냐?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0만 다운로드 되면 광고도 하겠대요. 그러면 나를 출연료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네. 하여튼 빨리 해서 예. 빨리 초청을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연료를 줄 것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면 될 거예요. 글쎄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정청래 의원 그 사이에 안 보이셨어요? 네. 어디 가셨나? 국정원에 글쎄. 잡혀가셨나? 뭐. 글쎄 말이에요. 별 생각을 다 했는데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6박 8일간 6박 8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게 공식 명칭이랍니다. 미국 다녀왔어요. 아메리카 합중국을. 네. 역시 영어에 좀 부족하구만. 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야. 어가 안 들어가. of America. 아, 그래요? 아메리카. of America. 아메리카는요, 이음절 액센트가 있죠? 예. 아메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 예. 그래서 아자가 무거운 비슷하게 돼가지고, United States of America. 낀 발음이 돼가지고, 생략되는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영어 모르는 게 좋습니다. 예, 한국어, 외국어. 한국말을 잘해야지. 우리, 무슨 과 나오셨죠? 예, 전 한국어과 나왔습니다. 한국 외대 영어과고요. 우리 정봉주 의원이 후배죠. 저는요, 예.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3년 했습니다. 어디서? 네? 학원을 차리셨죠, 또. 학원 재벌 하면 또 정봉주도 학원 재벌이었잖아. 15 years ago, I was an English teacher, but I'm not good at English. Me too. 아니, 근데 정봉주 의원도 영어 했잖아요. 외대 영어학원. 외대 영어학과 나왔고, 예. 외대 어학원 차렸을 때, 네. 그때도 제가 가서 경영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나한테 안 배운 게 없어요. 안 배운 게 없다. 정치도 배웠고. 정치도 배웠고. 그리고 요즘은 좀 공손하게 사람들 대해라. 예. 이 애티튜드. 이것도 저한테 많은 지도를. 애티튜드까지. 네, 이제 하여튼, 이제 정봉주와의 라이벌리시가 그만두고, 예. 빨리 미국 간 얘기 해야지. 아니, 근데 그나저나 놀라운 사실이, 예. 아니, 미국을 어떻게 가실 수 있죠? 미 문화원을 첨부하셨잖아요, 옛날에. 미 대사관죠. 미 대사관죠. 미 문화원은 문화원도 아니구나. 저한테 트위터에서 예. 미 문화원에 예. 폭탄 던졌다. 네. 그리고 방화했다. 예. 불질렀다. 이래가지고요. 예. 트위터 몇 명을 제가 고소했어요. 그 딴 사람이죠, 그거는? 예? 그건 딴 사람이죠? 네. 그래서, 예. 지금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조사해가지고. 예. 신원 파악을 또 했더라고요. 한 명은. 예. 그래서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는 이건 안 됩니다. 예. 김영민 PD도 정정하세요. 예. 미 대사관저. 관저. 미 대사관저. 예. 예. 미 대사관저면은 정동에 있는 그거 얘기. 덕숭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죠, 예. 거기 보면 미 대사관저. 미국 대사가 사는 집이죠. 미 대사관저도 치외법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89년 10월 13일 새벽 6시 반. 어허. 이 6시 반이 왜 6시 반이냐? 예. 그때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야음을 뜸따서. 그래서 1900 몇 년? 89년. 89년. 노태우 때. 네, 노태우 대통령 때. 근데 노태우 대통령을 우리가 좀 재평가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10년 후 통일에서도 예. 북방 정책을 했고 남북 예. 기본 합의서 를 했다. 그래서 최소한 이명박근혜보단 낫지. 그렇죠. 그래서 개인 비리 이런 거 빼면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만난 이 그레그 대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89년 10월 13일 날 제가 미 대사관저에 초대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죠? 차를 받쳐놓고 차 지붕 위를 올라가서 담을 타서 넘어갔죠. 맞아. 그렇게 하면 되긴 된다. 예. 근데 그러려면은 거기 경비병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힘든데. 그러니까 경비병이 교대 시간. 그래서 30분, 새벽 6시 30분에서 1분 사이만 무주공산 경비병 없었어요. 그때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지고. 이거 동아일보 일면 톱이었네요. 한신대생 이대준 군, 한양대생 이선홍 군, 그리고 건국대생 정청래 군. 그거 나왔어요? 예, 있습니다. 예. 일면 톱이었어? 89년도에? 그때 일면 톱이었고, 9시 뉴스, 톱뉴스였죠. 예. 그때 뭐 세상을 한번 들었다 놨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 지금은 이제 한미 FTA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이 거셀 때입니다. 슈퍼 301조 뭐 이런 거 기억나죠? 예. 그래서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을 처리하라. 그리고 이제 그 이틀 후에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시간을 맞춘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이제
이제 들어갔는데 당시 대사가 그레그 대사였어요. 도널드 그레그. 예, 대사였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있어서 불의의 일격을 저한테 당한 거죠. 그 그레그 대사도 25년 만에 이제 정식으로 초대받아서 자택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미국 간 김에? 네, 미국 간 김에. 그 뉴욕주에 있는데 아몽크라고 있더라고요. 뉴욕주? 예. 알아요? 아몽크? 아몽크 못 들어봤는데. 뭐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 자택을 방문하고 왔어요. 그리고 대사를 만나고 왔네. 그렇죠. 6박 8일간 미국을 다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감격스러웠던 것이 마이크 혼다와 이스라엘 민주당 예결위 간사 두 의원이 제가 미 대사관제에 기습적으로 들어간 것처럼 기습적으로 위안부 결의안 준수 법안을 통과시켰죠. 바로 그 시각 그 현장 통과되는 그 본회의장 옆에 복도에 제가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었구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일본 대사 있잖아요. 주미 일본 대사죠. 그렇죠. 일본 대사가 거기 와서 로비전을 했어요. 그 실패하고 통과 못 시키게 하려고. 실패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그 옆에 또 서 있었고. 저와 마주쳤죠. 저를 외면하고 고개를 탁 숙이고 지나가는 모습. 그 의원님을 알아보고. 저도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도 저를 몰라봤는데. 근데 하여튼 거기 쓰고 갔어. 그때 그 자리에서 민주당 외교위 간사 엘리엇 엥겔을 제가 면담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원래 방에서 하기로 했는데 표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 표결장 바로 옆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나왔고 그 얘기하고 있는 순간 지나갔는데 그 엘리엇 엥겔 그 비서가 의원님 저분이 일본 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죠. 그랬더니 역시 이기는 게 중요하더군요. 완전히 그 못 씹은 표정으로, 똥 씹은 표정으로, 초췌해서 지나가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런 상황, 전혀 예견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예산 뭐 통과시키는데 부수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국회에서 있잖아요.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는 바쁘지 않습니까? 정신도 없고. 그럴 때 슬쩍 하나 끼워넣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통과돼버렸구만. 통과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강력한 법안이냐면 2007년 위안부 결의안 이것은 뭐냐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하는 선언적 의미였어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거든요. 결의안이었지. 결의안. 근데 그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건데 가급적 지키라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마이크 혼다 의원이 그로부터 7년 후 말을 안 듣네 일본이 그래서 다시 결행을 한 거죠. 기습적으로. 제가 마치 미 대사관제에 기습적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미 국무부 예산안에 부대 조건을 껴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국무부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라 라고 요청하고 받아내라.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이 미 국무장관한테 명령해라. 이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로우를 잘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크 혼다 의원이 계속 이제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예산을 줬으니까. 통과시켰으니까. 정말 일본은 아주. 근데 이제 어떤 일격을 당했어요. 오전에 기자가 그래요. 의원님 이거 알고 갔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미국 국회의원도 몰랐는데 제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적 감각. 동물적인 감각. 작년에 제가 미국 국감 때 미국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보란 듯이 내 힘으로 가겠다. 자력으로. 그래서 이번에 비자를 받고 공식으로 받고 갔어요. 날짜를 왜 13일을 선택했느냐. 뭔가 15일 날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 점쟁이다 이제. 그래서 이 시점에 가면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감으로 우리 보좌관이 며칠 날 갈 거라고 이렇게 날짜를 주더라고요. 내 감은 13일이다. 13일 날 가야 된다. 그리고 13일 날 갔어요. 혹시 금요일 아니에요? 89년 10월 13일 날 들어갈 때 금요일이었습니다. 13일에 금요일 원래는 12일이었는데 89년 10월 10일이었는데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루 연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한번 가려다가 못 가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한 징역 10년 각오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렵고 떨렸는데
어쨌든 이번에 가서요. 미 연방 하원 의원을 14일부터 15일까지 현지 시각 1박 2일 동안 5명을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마이크 혼다도 만났어요? 네, 만났습니다. 마이크 혼다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 잘 모를 텐데 간략하게 소개해줘요. 이름은 일본계인데 일본을 꼴탕 먹이는 법안을 갖다 주로 많이 통과시켰잖아요. 일본계 3세 의원이고요. 이분이 한국 사람의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더군요.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2차 세계대전 때 김영옥 대령이라고 있대요. 이분을 너무 존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승전보로 많이 울렸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마이크 혼다 의원이 수용소 같은 데 있었나 봐요. 근데 김영옥 대령 때문에 살았다.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나면서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 전부 다 수용소에 집어넣었었죠. 그때 그런 거. 전시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인 김영옥 대령. 이게 뭐 물론 대령이라는 게 미국 직함이겠죠, 그죠? 그렇죠, 미국 군인이었죠. 미국 군인이었던 그 김영옥 대령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됐다. 대충 그런 스토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이제 선생님 출신이래요. 교사 출신인데, 제가 이런 말을 했죠. 훌륭한 말인데요. 위안부 문제는, 세계 평화, human rights. 이 발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권. 그리고 human rights. 정의. 저스티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같은 폭거가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정의의 편, 세계 평화의 편, 휴먼 라이츠의 편을 드는 관점에서 이 일을 해준 걸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I wholly agree with you. I wholly agree with you.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훌륭하다. 정청래 의원. 120%. 네, 그러면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이런 철학이 있는 의원이더라고요. 여성 폭력,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 폭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가 폭력에 의해서 여성이 피해를 보는 일은 한국인 위안부 문제, 이 문제로 끝을 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 문제는 위안부 결의안 2007년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것을 팔로우하면서 계속 촉구하고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아주 훌륭한 의원이더라고요. 훌륭한 의원이시. 근데 이 표결한 직후에 처음으로 만난 세계에서 만난 인사가 바로 접니다. 표결 끝내고 허겁지겁 방으로 오시더라고. 의원회관.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만났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재미난 일은 저는 이제 그 법이 통과된지 몰랐죠. 몰랐는데 얘기하는 중간에 정청래 의원에게 선물 하나를 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정청래 의원 한국인을 대표해서 정청래 의원한테 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 위안부 결의안 준수 법안이 통과된 사실을 저한테 방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며칠간만 보안을 유지해주고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되냐. 제가 영어로 이건 얘기했어요. I will keep. 근데 지키겠다. 그랬더니 대통령 서명. 서명은 영어로 시그너처. 서명 때까지 혹시 서명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언론에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약속을 했어요. 그랬으면 이 뉴스는 저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마이크 혼다 보좌관이 의원님 이거 한국의 연합뉴스에 떴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이크 혼다니 아니 어떻게 떴지 이게? 근데 대사관에서 릴리스를 한 겁니다. 아니 대사관 그 시그너처 되기 전에 릴리스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이크 혼다 의원이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자칫 잘못했으면은 이게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겠네요. 로비를 해서 대통령 서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이제 그걸 염두에 둬서 기습적으로 이걸 처리했고 대통령 서명 때까지는 안 밝히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사관에서 뭐 본인들이 공을 내세우려고 했던지 어쨌든 지들이 한 것도 아닌데 전격적으로 연합에 릴리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언론에 크게 났구만. 예. 근데 하여튼 마이크 혼다 의원은 좀 조심스러웠어요. 대통령 서명까지 혹시 이게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서명 끝났죠. 대통령 서명. 다행히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했죠. 네.
그 좀 보수적인 대통령이었으면 서명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야, 이게 정말 큰일 날 뻔했었네. 네, 큰일 날 뻔했었죠. 예. 제가 1박 2일 동안 5명을 연쇄적으로 만났는데. 예. 그중에 마이크 혼다 얘기는 이제 끝냈고. 제가 불러볼게요. 예. 처음에 만난 게 이제 스티브 샤벳. 공화당 아이오와주 출신인데요. 현재 미 의회 연방 하원 의원 네. 외교위 중에서 아태 소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슈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담당하느냐? 의회에서는 하원 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 일본, 중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키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미 국무부에서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예. 사실은 우리가 총리까지 한 분이 주미대사 가는데 만나는 파트너는 차관보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격이 안 맞는. 옛날에 홀브루크 이런 사람들 다 차관보였지. 예. 솔라즈 의원 우리가 알죠 아태소 위원장.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은 공화당 출신으로 현재 아태소 위원장이고 두 번째 만난 게 애니 팔레 오마베가. 예. 이분은 전 아태소 위원장. 근데 이분은 만나려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수석 보좌관을 만나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저한테 줬죠. 예. 정청래 의원이 6박 8일간 예. 이렇게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그 공로를 인정한다. 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성명을 냈어요, 이게. 이게 보이시죠? 판넬. 예. 안 보이나? 보입니다. 보여. 예. 아니, 랭킹 멤버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레스 스테이트먼트. 네. 이건 이제 언론 성명이죠. 언론 성명이라는 뜻이야. 이분이 이제 중간 제목을 뭘로 달았냐면 이거 뭐 판넬로 만드실 것까지 있나 이거? 아니 텔레비 아니었어요 이거? 텔레비 나를 대비해서 만든 거야. 국민 텔레비잖아.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팔레 오마베가 코멘즈. 팔레 오마베가. 아따 발음 어렵다. 애니. 애니 팔레 오마베가. 베가. 코멘즈. 어셈블리 멤버 정청래 of Republic Korea. 번역해 보시오. For spearheading efforts in Washington in opposition to online White House petition calling for removal of comfort women statue in CA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까지 찍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영어가 좀 어렵죠. 너무 어려워. 우리말로 좀 해봐요. 우리말로. 뭐 지금까지 식사하신 뭐 메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애니 팔레 오마 베가 의원이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찬성하는 온라인 페티션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정청래 국회의원의 노력을 격려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 위안부 소녀상 뭐 철거하고 말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위안부 결의안 이런 거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준 거예요. 이게 정청래 의원의 노력을 인정한다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월 28일 날 이게 콩그레이셔널 리코드 이게 이제 미국 의회 의사록에 등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미 의회에서 연설한 것과 똑같은 기록물로 남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이러한 뭐 영예라면 영예고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고 오셨네. 그 다음에 만난 게 엘리엇 앵겔 민주당 외교위 간사, 그다음 마이크 혼다, 그 다음에 뉴욕주 우리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뭐 플러싱 등 있는 그레이스 맹 이게 이제 중국계 한국 사람 여성 의원인데요. 남편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5명을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마이크 혼다 의원 얘기는 아까 했고 스티브 샤벳 이제 현 아태 소위원장을 만났는데 그 전날 일본 아베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 외무부 부대신이 만나서 우리 형님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을 좀 이해해주고 지지해줘라. 그랬더니 샤벳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문제지. 그러나 그 내가 지지하고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테 소위원장, 샤벳 아테 소위원장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해했다. 이렇게 더티하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일부는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래서 제가 샤벳 위원장을 만나자마자 바로 직공에 들어갔죠. 그런 사실이 있냐. 그럼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땐 둘 다 나쁜 놈이었다. 근데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참 다르다. 1970년 10월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2차 세계대전 그 희생자 위령탑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거든요. 예.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게 이제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해에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아베는 이것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샤벳 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홀리 어그리 투 유. 그렇지. 홀리 어그리 위드 투 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고, 그건 자기들이 멋대로 써먹은 거, 그건 번역 오류다. 나는, 애니 팔레 오마베가, 전 아테 소위원장과 입장이 같다. 그래서 내가, 아니, 당이 다른데 입장이 같냐. 이런 문제는 당이 달라도 입장이 같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애니 그 위원장이 가장 강력하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규탄하고 반대하는 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애니 그 위원장은 이제 그 사모아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갔던 이제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수석부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스티브 샤벳 위원장이 당이 다른데 당신 국회의원 애니 팔레 고마베가의 입장과 홀리 어그리 한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좌관이 예. 즉석에서 이 프레스 스테이트먼트 이거뿐만 아니라 컨그레셔널 레코드까지 내 정의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의원한테 바로 보고해서 이제 허락을 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느낀 것이요. 네. 미국에도 한국의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관계를 맺고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시 외교라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관계와 기브 앤 테이크. 이제 관계는 이제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만나본 국회의원들을 계속 관계를 잘 맺어 나갈 거고, 예. 기브 앤 테이크는 이겁니다. 우리는 돈은 묻고 입은 푼다잖아요, 선거에. 예. 근데 미국은 돈을 안 묶어요.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을 묶고 하거든요.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선거를 해요. 예. 10억을 거둔 사람은 10억어치 광고를 하고, 1억을 거둔 사람은 1억 원어치 광고를 해요. 누가 되겠어요? 근데 마이크 혼다 의원하고 애니 팔레 오마베가 여기가 좀 불리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 한인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고 왔어요. 예. 다 이게 이분들이 잘 돼야 해라. 이분이 잘 돼야 한국한테 유리하다. 한국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하십사 좀 부탁 좀 드리고. 근데 한인들도 그걸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애니 위원장은 사모아라며. 예. 사모아에 우리 교민들 좀 있나? 별로 없답니다. 네. 사모아. 근데 사모아에 없더라도 우리 예. 한인들이 다 모아가지고. 예. 사모아가 아니라 다 모았어. 다 모았어. 지역구가 아니라도 저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지원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이크 혼다 의원은 24일? 2월 15일인가? 뭐 하여튼 LA에서 그 후원회 모금 운동을 한답니다. 예. LA 교민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LA 교민 여러분들도 자, 그 마이크 혼다 의원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이거 어떤 문건이죠? 제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8번. 아, 이게 내 거구나. 이거.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 데 할 거 있잖아. 네. 그레그 만난 거 얘기 또 하셔야지. 네. 그레그? 네. 네. 그레그는 또 어떻게 해서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25년 전에 네. 전대협 소속으로 예. 80년 10월 13일 새벽 6시 반에 초대받지 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25년 후에 정식으로 초대받고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그래서 그레그 대사를 이제 집을 찾아갔는데 네.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여기 사진 갖고 왔어요. 이거 네. 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사진 네. 잘 보이죠? 예. 신문에도 많이 실렸어요. 또 이거요? 예. 이거 안 실렸는데? 아, 그레그 대사 만난 거. 동아일보도 아, 그건 나왔지. 예. 사진은 처음 보잖아요. 아, 사진도 실렸어요. 이게 사진은 사진은 자료 국민 TV에 처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예요. 좀 이따 잘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올려줄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사진 보이죠? 네. 여기. 네. 이제 2006년도에 제가 17년 만에 한번 만났었어요. 한국에 오셨을 때. 그래서 그때 그레그 대사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초대 안 했는데 무단으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럽게 됐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레그 대사가 굉장히 통이 큰 분이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때 한국의 대학생들이 무서웠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도 애국적인 행동이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농축산물 수입 개방이가 압력 반대하고 이러는 것은 한국을 위한 애국적 운동 아니냐.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매우 놀라운 얘기야. 정 의원은 그때 애국심 그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라. 야, 대인배네 그냥 봐. 대인배.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자기 너무 집에 그냥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안방도 들어갔어요? 안방은 못 들어가고 응접실 들어가가지고 막 어질러 놓고 막 했잖아요. 1시간 동안. 고지를 못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뭐 했어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요. 노래 부르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1시간 동안. 진압이 늦게 돼가지고. 그레그 대사는 도망갔을 거 아니야 이미. 그레그 대사는 이번에 가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는 못 물어봤고 우리 들어갔을 때 어디서 계셨어요? 그랬더니 뭐 꽝소리 나고 막 들어오더래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얼른 문을 잠궜대요 침실을. 잠궜는데 누가 한 명이 싹 열어보는데 잠겨 있으니까 그냥 가더래요. 가슴이 그냥 문을 부수지는 않아가지고 다행스러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창 넘어서 있잖아요.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파자마 차림으로 옆집에 가서 피신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25년 만에 제가 이제 정식으로 초대를 받고 자택을 방문한 거죠. 네.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번에 사모님한테까지 그때 정말 죄송하다. 그 얼마나 놀라셨냐. 근데 이 얘기 하는 데 있잖아요.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모님이 당황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오면서 정 의원 괜찮다.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25년 지나서 나한테까지 우리 집에까지 와서 사과하는 사람이 어딨냐. 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레그 대사가요. 이분이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야 말씀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물론 통역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늦게라도 와서 사과를 한다. 일본 사람이라면 절대 못 그런다. 그러면서 위안부 결의안 이런 거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을 우회적으로 3쿠션으로 비판하더라고요. 야,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또 이번에. 그레그 대사가 일본에서도 근무하셨나? 일본에서 6년간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좀 아는구만.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그 미 대사관저 농성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친한 인사가 됐어요. 친한. 그래서 코리아 소사이티 회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에요. 또 과거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증언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이분이 이 양반이 원래 CIA였잖아. CIA 출신이죠. CIA 출신이고 상당히 고위직까지 했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주한미 대사로. 그렇죠. 임명해서 이제 활동하고 갔는데 부임하자마자 이런 저한테 습격을 당했어요. 완펀치를 맞아 그만.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서전이 나와요. 4, 5월경에 나오는데 한국어판은 준비돼 있습니까? 계획돼 있습니까? 준비가 없대요. 그러면 내가 한국어판을 한국에 들어가서 제가 출판사도 알아보고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정 의원이 해주면 너무 고맙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추진하려고요. 근데 이분이 제목이 뭐냐면 정확한 것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서 이분이 한국의 도자기 뭐 이런 걸 다 집에다 전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서 도자기 한국에 가보면 도자기 같은 게 깨지면 파편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사금팔이라고 그러죠. 다른 건 없는데 왜 하필이면 그것만 남아 있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88세 고령이에요. 나이 많이 드셨네. 88. 27년생. 1927년생이니까 우리나라 88세인데 고령이에요. 근데 아직도 뭐 쫄깃쫄깃하시더라고. 총기가 있으시고. 근데 인생의 파편들 이런 제목으로 회고록을 써요. 근데 한국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국을 알게 되고 지한파에서 친한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CIA 출신이고 네오콘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분이 햇볕 정책만이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이분이 마음을 바꿨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스토리를 좀 소개해줘요. 네, 저한테 먼저 이걸 물으셔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갔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으시고 또 제가 정보위 간사잖아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 브리핑한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CIA 출신이잖아요. 돌다리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지역구 유권자였습니다. 맞지. 게다가 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또 표를 받으신 분이 그렇죠. 정청래 의원 그래서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내가 3번이나 찍었는데 나 국회의원 때는 나 찍었냐? 찍었다. 그 관계다. 그 관계다. 그리고 동계동에 가서 개인 지도도 몇 번 받았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고 닮고 싶은 정치 대선배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네요? 완전 간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저의 공통점이 있다. 조선일보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유이한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과 저다. 문화일보한테도 얘기했잖아. 문화일보한테도 이겼죠. 아니 문화일보야 뭐 거기 축에도 낄수 에이, 그럼 문화일보 문재인 의원하고도 또 어떤 관계냐 물어봐서 매우 가까운 사이다. 근데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의원회관이 옆에 붙어 있다. 매우 가까운 사이다. 그건 맞네. 맞죠? 물리적으로도 가깝잖아요. 심정적으로도 가깝고. 그랬더니 이분이 안심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국민TV에 세계 최초로 그레그 대사가 증언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레그 대사가 김대중 대통령 동경 납치 사건 때 구했다.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 디테일을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최초로 저한테. 최초로 얘기해 보세요. 돌다리를 다 두드려 본 다음에 이랬답니다. 이 그레그 대사가 그 당시에 하비브 주한미 대사의 특별 보좌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비브 대사. 그러니까 특별 보좌관이라는 것은 CIA 요원이기 때문에 보좌관 명함을 파준 거죠. 그렇죠. 근데 하비브 대사가 갑자기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일이 하나 벌어졌다. 동경에 간 김대중. 한국 정치인 김대중이 사라졌다. 자취를 감췄다. 어찌 된 일인지 알아봐라. 이게 이제 명령을 내렸대요. 하비브한테서 받았고. 하비브 대사가.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레그 하비브 특별 보좌관이 쭉 알아봤대요. CIA 통해서. 알아봤더니 중앙정보부에서 납치했다 하는 결론이 딱 나왔답니다. 그래서 하비브 대사한테 보고를 한 거죠. 이건 중정의 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래서 메모를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달했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에게 너무 체면을 손상하면 일을 망칠까봐 격하게 쓰지 않고 정중하게 이렇게 썼대요. 김대중을 죽이면 한미 관계에 지대한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 잠시 후 내가 들어가겠다. 좀 이따 보자. 이렇게 메모를 넣었답니다. 하비브 대사가? 네.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즉시 해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중정이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주한미 대사가 상의가 들어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알아보고 야 중지해. 그렇죠. 뭐 이렇게 됐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게 지시를 하고 나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조금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았다는 것이고. 그 얘기 나왔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그다음 그 수장시키려고 할 때 그래서 위에 비행기가 지금까지 미국 비행기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게 아니랍니다. 미국은 비행기를 띄운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중정에서 알아서 띄운 거다. 중정에서? 네. 한국 중정에서? 그렇죠. 왜? 오호. 왜냐하면 김대중을 살려야 되니까. 다시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제 연락이 안 가니까 일단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렇지. 거기서 뭔가 시그널을 보낸 거죠. 못 빠뜨리게 하려고 그랬구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띄운 미국 비행기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으로 밝힌다. 세계 최초로. 그건 미국 비행기가 아니었다.
중정에서 띄운 비행기였다. 그러니까 중정에도 라인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한 라인에서는 납치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거기 보고가 들어가니까 야 죽이지 마 하니까 지금 저 공해상에 배가 떠 있는데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행기 띄워가지고 시그널 보내고 또 무전 쳐서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했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최초의 지금 고백. 82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레그 대사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 식사한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레그 대사가 물었대요. 동경에 나서서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던 직접적인 지시를 이후락 중정 부장이 했다고 보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보느냐. 최초 그레그 대사의 증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단호하게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납치를.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안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중정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정이 알아서 긴 게 아니라 박정희 지시를 받고 했다는 얘기구만.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그레그 대사한테 얘기해서 본인도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얘기한다. 정청래 의원한테.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랬구나. 근데 그 찌질 여부는 뭐 여전히 미궁이네. 그게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물론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한 그 중정 요원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야 이건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직접 나한테 지시한 거야 이렇게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단지 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근데 중요한 것은 82년도면 그 납치 사건 있고 생생한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믿고 있었.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걸로 믿고 있었다. 그렇게 직접 지시해놓고 그래 저 하비부가 한마디 하니까 또 싹 뒤로 빼는 건 또 뭔 수작이야? 별로 뭐 그 양반도 통이 큰 사람이 아니었구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레그 대사 부부하고 이제 정말 이러저러 인간적인 얘기도 나누고 뭐 남북 관계 이런 것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레그 대사가 이러더라고요. 내 평생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한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혹시 뭐 미래 대통령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니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요? 하셨는데 그건 비밀이고. 퓨처 프레지던트. 비밀이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하고 젊었을 때 모습이 좀 비슷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누가 더 잘생겼냐? 그랬더니 우리 가족과 또 같은 정청래 의원이 더 잘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모님도 그러고. 근데 이분이 딸 아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딸 아들 2녀 1남이네. 그래서 이제 큰 딸이 58. 58세. 우리나라 내하고 동갑이네. 한갑 정도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들이 제 나이 또래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 이렇게 와서 2시간 동안 얘기하니까 참 아들 같다고. 참 이쁘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잘 지내자고. 그런 말씀 하시고. 다음에 또 초청 안 한대요? 이제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초청하지 않아도 가려고 이제. 한번 전화 걸어서 아이 저 정청래입니다. 아니 뭐 89년에도 초청 안 하고 갔는데 뭐. 근데 갔는데요. 진짜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숲 속에 집이 있더라고요. 어디였어요? 거기 위치? 뉴욕주의 아몽크라고 있는데 주소 보고 찾아가기 쉽더라고요. 길 가다 보면 몇 번이나 뉴욕 시티하고는 어떻게 되죠? 좀 떨어져 있죠. 좀 떨어져 있어요. 뉴욕 시티, 뉴욕 맨하탄에서 제가 숙소였거든요. 맨하탄에서 가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맨하탄에서 버지니아 쪽으로 갔어요. 뉴저지 쪽으로. 뉴저지 쪽으로? 뉴저지지, 맞아. 조지 워싱턴 다리, 조다리를 건너서. 조다리를 건너서. 거기가 무슨 강이었죠? 무슨 강이 있는데. 허드슨강. 허드슨강인가? 허드슨 맞나? 허드슨강 맞을 거예요. 하여튼 무슨 강. 포토맥 강인가? 포토맥은 저기야, 워싱턴. 워싱턴이고. 허드슨 뉴욕은 허드슨이 맞을 거야. 하여튼 에디슨 강은 아니야. 그거 조 다리 넘어가면은. 뉴저지 나오는데 뉴저지 옆이 뭐 뉴욕쯤 됩니까? 그러니까 뉴저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허드슨강 맞아요. 허드슨강 맞습니까? 뉴저지는 새롭게 저지하라는 뜻이냐? 뭘 저지하냐? 그게 하여튼 그 전원 도시에 있는 전원 숲에 있는 집이었다. 영화 같은 장면인데 할아버지가 구매하신 집이래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1845년에 지은 집이래요. 오. 그러니까
160년 정도 된 집에서 사시더라고요. 노 부부가 예. 상당히 참 아름다워 보였고 그리고 한국 그림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선물을 2006년도에 그렉대사랑 만나서 찍었던 사진 그것도 표고했어.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사모님은 국회 기념품 중에서 백제 왕관이 있어요. 금색으로 금맥기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모조품. 예, 모조품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오리지널은 뭐 안 되지. 예, 갖다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보좌관 얘기하는데요. 5만 원 이상 선물은 뭐 못 산다든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뭐 몇만 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비싸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만들더라고요. 그거. 그래요. 굉장히 비싸게 보여요. 근데 하여튼 사모님이 자기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고. 한국 거. 예.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자, 의원님. 네. 이제 정한기가 지나면은 네. 지방선거 시즌이 다가옵니다. 네. 해외에 계시면서도 국내 쪽으로 안테나 키셨죠? 그 시차 적응도 안 됐기도 했지만 네.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아니, 안철수 신당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뭐 3월달에 창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사실은 남의 당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당 지금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서울시장 후보 낼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우리 또 정말. 근데 그거는 파도남마 같이 이렇게 막판에 예. 밀당을 할 것 같아요. 밀당. 네,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밀당의 주춧돌을 놨다 이미 이제 이런 것이고. 예.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예. 흥해도 망해도 예. 민주당 깃발 들고 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연대가 어떻게 보면 선거 치르기 전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진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선언적 의미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잘해서 좀 민주당 깃발로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올 신년 김한길 당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예. 그 이후로 쭉 행보를 보니까 예. 우클릭, 우향우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햇볕 정책도 손볼 것처럼 하여튼 그런데요.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요, 민주당은 예. 최소한으로 뭘 해야 되냐면 문재인을 찍었던 분들을 향해서 예.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예. 정치 행위를 해야 되고. 예. 근데 문재인을 찍지 않고 박근혜를 찍었던 분들을 향해서 계속 구애의 손짓을 하는 이 우클릭 정책. 예.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토끼도 잃어버릴 수 있는. 우클릭을 해본들 오리지널 새누리당에 비교가 되나? 그렇죠. 아이 오리지널 좋아하지 뭐 가짜를 갖다가. 우클릭 행보는 새누리당이 훨씬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그분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거 이거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48%까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방향이 틀린 것 같아. 내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결단? 개인적 결단. 의원적 사퇴는 아닐 거고. 안철수 신당으로의 그런 건 정반대고. 정반대고. 그래서 뭔가 목소리를 한번 세게 한번 내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혼자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무리를 지어서 해봐요. 초선 의원들 좀 모아가지고 좀 재선 아니야. 한 5선급 재선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나섰잖아요. 19대 들어서. 뭐 17대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는 오거나이제이션. 영어 됩니까? 됩니다. 그걸 해서. 그거 하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힘있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우클릭, 이 우향우 행보에 대해서. 근데 왜 자꾸 우양우를 해요? 모르겠어요. 정사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당은 이상해요.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 골라서 대변인 시키고, 일처리 능력이 제일 떨어지면 사무총장 시키고, 나 도대체 있잖아요. 아니, 같은 옆지역구를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마. 그리고 뭐야. 하여튼 이상해요. 나 이게 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옛날 후보 시절에 이 양반이 좌클릭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그게 집토끼는 확실하거든. 누가요? 아니, 이제 박근혜. 네. 그러니까 그때 뭐 경제복지, 뭐 복지, 경제민주화 이 좌클릭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복지를 한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지자들이. 그래서 자기 지지자 아닌 다른 좀 약간 좌편향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됐는데 김한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한길이 그런 얘기하면 야, 쟤는 변질했구나. 저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참 심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느 순간부터 이
이 민주당 이거 이렇게 되나? 안 되지. 하고 이제 계속 그런데 이 2014년 들어서 그리고 작년에 또 특검과 연결했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근데 그것도 못 하고 이 1년에 지금 한 달간에 더 제가 좀 사실상 멘붕에 빠졌는데 이걸 어쨌든 뭔가는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균열을 내야 되잖아요. 균열을 하나 내면 틈새가 벌어지면 짝 쪼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균열을 내는 일성을 좀 준비해서 조직화해서 목소리를 크게 좀 내야 되겠다. 아이, 지금 지지자들 중에서는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견한 세작이 아니냐 그런 얘기 요즘 나와요. 아니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작이 뭐예요? 있습니다. 공작, 에이전트, 공작, 세작 공작 비슷한 겁니다 이거. 작작하시고 저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뭔 약점을 크게 잡혀가지고 저렇게 할 말도 못하고 할 행동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보신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근데 지금 선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민주당 의원 안에서 한 몇 % 정도 공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좀 웃기는 게요. 참,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르다 하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민주당이 나갈 길은 그냥 자명하거든요.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을 추슬려 올리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그러면 그거 보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웬 자꾸 박근혜 찍었던 분들,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을 향해서 구애의 손짓을 하다가 머쓱하게 내리고 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한테 지난 대선에 표를 줬던 분들이 나는 이게 뭐지? 내가 잘못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지지자들에게 그 지금 게다가 대선 패배 이후로 굉장히 잔뜩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 여러분, 하여튼 민주당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이 참. 아니 우리 저기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3더이즘으로 무장해서 3더이즘 더 잘하겠습니다. 3모아이즘. 3더. 3모아. 아니 더 낮게. 뭐? 더 열심히. 뭐? 뭐? 근데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요. 더 처절하게. 더 악랄하게. 더 치밀하게. 그렇게 일해라. 그게 진정한 3더이즘이다. 이게 3더이즘입니다. 끝날 시간 됐습니다. 아유, 민주당 정청래 의원님 지금 미국 순방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또 여러 지금 졸려요 지금. 의미 있고 흥미롭고 또 놀라운 이야기들 또 들려주셨는데 민주당 좀 선명성을 빨리 띌 수 있도록 지금. 아니 근데 클로징은 뭐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더니 또 민주당 소속 이유만으로 또 욕먹고 또 사과하고 하여튼. 아이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천행인데. 말 통하는 의원한테 이런 얘기하지 그럼 누구한테 그런 얘기합니까? 하여튼 통죽 불통 직통.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청래 만세 한번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만세!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정치 토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